네, 이렇게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소방의 대응 상황도 시간대별로 공개됨에 따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의 특별수사본부는 인력을 더욱 보강하고 지휘 라인에 대한 수사를 더욱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번에 소방청의 대응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에 최초로 신고가 접수된 게 밤 10시 15분이다라고 밝혔었는데 그 전에 한 건이 더 있었습니다. 숨이 막힌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장소나 이런 점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지만 그 상황은 충분히 위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끊김 종결하는 게 맞냐라는 논란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 점이 상당히 지금 되돌아보면 아쉬운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 사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결국 통화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의 어떤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배경에 있는 소리들, 이런 걸로 이제 밀어봤을 때 상당히 좀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 네. 다시 전화를 한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좀 더 이제 상황을 자세하게 묻는 그런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계속 이제 여러 건의 이제 신고가 이제 중복이 된다. 네. 그런다면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구나라는 걸 판단하고 보다 더 빠른 시간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적극적인 대처가 다시 봤을 때 더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 부분이고 그 소방등 발령 같은 거는 보니까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1시간 5분, 65분이나 소요가 됐습니다. 만약에 곧바로 3단계가 발령이 됐다면 조금 더 신속한 출동이나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까지 가는데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네. 2단계에서 다시 이제 3단계까지 가는데 또 이제 35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총 65분의 이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런데 1단계의 발령이 나면 그때는 관할 소방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관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인근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가 되면 대형 재난 사고에 대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빠른 시간 내에 상황을 판단하고 3단계로 빨리 전환을 했다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거다. 내지는 처음부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것이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네. 바로 3단계를 동원을 해서 관할이나 이제 주변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든 소방서의 최대한 장비와 차량,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이런 활동을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보다 더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이런 재난 대응 주무부처 하면 행안부, 행정안전부일 텐데 첫 신고가 있고 나서 행안부에 전파되기까지 3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보고가 늦어진 책임이 있을 텐데 소방 같은 관련 경우에는 매뉴얼 같은 게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인지 자체가 조금 늦어진 걸까요? 예, 이게 행정 안전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긴급 상황에 대한 이제 상황을 담당하는 담당관이 이제 있었는데요. 직접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1단계 일단 보고를 하고요. 그 2단계에서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제 긴급 문자를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장관의 비서진이 이 수신 대상에 제대로 이제 포함이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파악하고 이제 뒤늦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제 보냈고요. 그걸 이제 비서관이 그걸 보고 이제
장관에게 이제 보고하는 그런 식으로 되면서 좀 시간이 지체가 돼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다 담겨져 있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흔히 이제 장관의 비서진 같은 경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련자 뭐 이런 사람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1차 이제 수신 대상에는 빠졌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 빨리 긴급하게 이제 위에 상부로 보고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받는 그런 것이 이제 급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런 시스템이 사전에 갖춰지지 않았던 것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경찰 기동대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동대라는 게 어디 다른 작전에 투입된 게 아니라 대기하던 부대가 무려 5개였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더 일찍 투입됐더라면 통제가 더 빠르고 조치도 더 신속했을 거란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동대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번에 이태원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죠. 코로나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제대로 이제 좀 축제를 즐겨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년과는 1년 전이나 2년 전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사실 뭐 이태원 그 지역은 평상시에는 뭐 2, 3만의 사람들만 있더라도 굉장히 붐비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뭐 10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됐다 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이미 포화 상태인 거죠. 네네.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서 3, 4만이 더 와가지고 정말 과포화 상태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거는 이미 다중의 군중이 운집한 상황에서는 사실 질서를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예측을 하고 미리부터 이제 경찰 기동대가 여러 가지 동선들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인파들에 대한 통제를 시작을 했으면 정말 이런 일을 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 1년 전이나 2년 전에는 그 기동대가 배치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마약 단속 등에 좀 중점을 둬서 인력 운영을 짠 계획이다라는 게 좀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애초에 이런 운영 계획이나 이런 걸 잘못 짠 게 아니냐, 쟁점을 좀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할로윈이 이제 어떻게 이제 벌어질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사전에 예측을 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는데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 이 할로윈 날을 굉장히 즐거운 축제로 생각하고 참석하고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20대, 30대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들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할로윈 데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행사들을 관리하고 의사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뭐 저희들 뭐 기성세대 뭐 5, 60대인 걸로 보이는데요. 그 사이에 상당히 이 행사를 바라보는 그 인식의 차이도 분명히 있었다. 네. 그리고 이 참여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예상하는데 차이가 있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잘못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CCTV가 공개가 됐는데 그 모습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착해서 뭐 뒷짐을 지고 천천히 올라간다던 모습이라던가 혹은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그 상황을 보고 한 30분 동안 옥상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뭐 추가적인 조치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뭐 전혀 급박함이 없이 굉장히 느긋하게 뒷짐을 지고 이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네. 정말 뭐 복장이 터진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